여러분들은 골프샷 중에서 어떤 샷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벙커샷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벙커샷은 아무래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평소에 많이 연습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벙커샷의 정확한 방법과 상황별 탈출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샷은 암기 과목과도 같다고 합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고 암기 과목처럼 그 공식을 외우면 되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공식을 외우시고 한번 깨닫게 된다면 벙커샷이 가장 자신 있는 샷이 되실 겁니다. 그럼 벙커샷의 기본 어드레스 및 공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PGA 투어 프로 정재현 프로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정재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벙커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벙커샷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를 다들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드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벙커샷 어드레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왜 7번 아이언을 가져왔나 싶으실 텐데 이걸로 가장 쉽게 벙커샷 어드레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공을 두시고 7번 아이언으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7번 아이언으로 어드레스를 했으면 어느 정도 스탠스의 넓이와 어드레스 간격은 항상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하고 계시니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의 위치만 하나 정도 왼쪽에다 둘게요. 원래 7번 아이언 어드레스에서 공 위치만 공 하나 정도 왼쪽으로 두신 다음에 7번 아이언을 두고 여기에서 샌드웨지로 어드레스를 쓰면 좀 멀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지금 벙커샷 하기엔 좀 먼 느낌이 나죠. 하지만 여기에서 기본 어드레스보다 벙커샷은 제일 중요한 게 하체가 좀 고정이 돼야 됩니다. 하체가 고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먼 거를 어떻게 간격을 맞출 것이냐, 여기에서 원래 어드레스보다 무릎의 각, 골반각, 상체 각이 조금 더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7번 아이언 어드레스에서 전체적인 각이 밑으로 낮아지면 아까보다 먼 느낌이 확실히 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면 간격은 이제 끝난 겁니다. 몸의 각도를 원래 7번 아이언 어드레스에서 조금 더 낮추시면 간격 멀었던 게 저절로 없어지고 1번으로는 지금 이 간격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공 위치는 아까 제가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이라고 했죠. 그럼 채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게 매트라 생각하고 어드레스를 할 건데 저 빨간색이 핀이라고 보면 발은 핀보다 살짝 왼쪽 11시로 그냥 쓰실 거예요. 11시 방향으로 나는 살짝 오픈 스탠스를 서놓고 공의 위치는 살짝 왼쪽이었죠. 그리고 채의 각도는 채는 지금 목표가 12시지만 1시 방향으로 채를 살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채가 1시 방향을 본다고 하면 살짝 열리게 되죠. 굳이 이거를 더 많이 여시거나 채를 연다고 했을 때 핸드 퍼스트를 해서 여는 게 아니라 그립과 헤드가 같은 위치에서 채만 1시로 살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몸은 살짝 왼쪽, 클럽은 살짝 오른쪽을 보고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벙커샷 하실 때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채를 열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헤드랑 그립이랑 일자. 이렇게 되면 내 느낌에는 손이 약간 뒤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체중은 왼쪽에 얼만큼 둬야 되나 싶으실 텐데 처음에 5대5로 쓰시되 5대5로 쓴 상태에서 체중이 조금 더 왼발 허벅지 쪽에 왼쪽 허벅지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눌려있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대3 정도 어드레스를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7대3 정도 어드레스를 써야 되는 이유 혹은 체중이 조금 더 왼발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벙커샷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중 이동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컨택적인 부분을 미스하시는 이유가 이 체중이 하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원래 5대5에서 허벅지 쪽에 조금 더 눌러주시는 느낌이 나면 7대3 정도 어드레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벙커샷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과의 간격입니다. 공과의 간격은 기존 어프로치 할 때 간격이 아닌 7번 아이언 스윙할 때 간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벙커샷은 하체를 낮추고 땅에 견고하게 박아둔 상태로 샷을 해야 하는데 기존 어프로치 할 때처럼 간격을 둔 상태에서 하체를 낮추면 공과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생크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둘째, 공 위치입니다. 공 위치는 가운데보다 공 하나 정도 왼쪽으로 두는 걸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임팩트 순간 헤드의 바운스면이 자연스럽게 모래에 먼저 타고 들어가면서 볼을 띄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헤드와 발의 정렬입니다. 목표 지점을 12시 방향이라고 한다면 클럽 헤드는 1시 방향을 보게 열어주고 발은 11시 방향을 보게 살짝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클럽 헤드를 열 때 그립 자체를 열어 잡아야지 그립은 원래대로 잡고 손목을 움직여 헤드를 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손목으로만 헤드를 열면 실제 스윙에선 다시 닫혀 리딩 엣지가 먼저 파고들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볼이 제대로 뜨지 않거나 철퍼덕 샷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배분입니다. 체중은 어드레스 때부터 왼발에 7, 오른발에 3을 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윙 내내 하체가 흔들리지 않아 모래 저항을 잘 견딜 수 있어 안정적인 컨택을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벙커샷 어드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스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이어서 보시죠. 지금 이 어드레스를 알려드렸는데 이 어드레스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벙커샷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벙커는 치는 원리가 일반 샷보다 저는 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편한 이유는 벙커는 공부터 안 쳐도 됩니다. 땅을 치면 돼요. 그냥 뒷땅을 치고 싶은 만큼 치셔도 돼요. 벙커의 원리는 뒷땅을 세게 쳐서 클럽이 모래에 세게 힘 전달이 돼서 위로 폭파하는 힘 때문에 공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벙커샷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저희가 벙커샷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힘은 어드레스를 해놓으시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클럽을 이렇게 떨구는 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클럽을 떨구기 위해서 손을 저희가 먼저 아래로 하지 않습니다. 헤드를 어드레스 위치에서 헤드를 위로 꺾었죠. 위로 꺾었으면 손은 위에 있다 생각하고 헤드를 아래로 떨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서 손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면 헤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뒷땅도 나고 타핑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냐? 몸이 잡혀 있는 거에서 헤드를 위에서 아래로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원리로 공 쪽으로 이제 힘을 가하게 될 텐데, 헤드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이 헤드를 손목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헤드를 바닥 쪽으로, 공 뒤 바닥 쪽으로 세게, 몸은 오히려 이렇게 잡혀 있죠. 벙커의 원리는 손으로 헤드를 위에서 아래, 그 방향만 오른쪽 공, 요 힘을 일단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벙커샷을 이제 바운스로 쳐야 하는지 혹은 리딩 엣지로 쳐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바운스 부분은 보이시면 요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바운스라고 하고요. 요 날카로운 부분이 리딩 엣지인데, 벙커샷은 바운스로 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운스로 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제가 치는 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바운스로 칠 수밖에 없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동작이냐? 백스윙이 갔죠. 그러면 손은 위에 있다 생각하고 헤드가 제가 바닥 쪽으로 내려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면 지금 헤드가 더 앞으로 가 있는 느낌이 나죠. 오히려 이렇게 원상태로 어드레스가 있었으면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면 리딩 엣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바운스로 맞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갔다가 힘을 더 쓰려고 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손이 너무 앞으로 가서 헤드가 못 따라오면서 리딩 엣지로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너무 공부터 일반 샷처럼 타격이 되면서 타핑이 날 수가 있겠죠. 혹은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손목을 마지막에 풀어가지고 뒷땅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스로 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갔다가 손이 위에 있고 헤드가 공이 있는 바닥 쪽으로 힘을 써주시면 무조건 바운스로 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벙커샷을 저도 많이 배워봤지만 뭐 백스윙 가서 살짝에 끌고 내려오는 힘이 있으면서 피니시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백스윙을 가놓고 여기서부터 풀어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끌고 와서 풀려고 하면 일단 이중 동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습도 훨씬 많이 돼 있고 스피드가 팔로우 스로우에서 스피드가 잘 나기 때문에 그렇게 쳐도 문제는 없지만, 반대로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를 또 온 상태에서 과감하게 풀려고 하다 보면 중심의 축이 이렇게 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 혹은 뒷땅을 얼만큼 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갔으면 위에서부터, 손이 위에서부터 바닥 쪽으로 헤드를 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스쿠핑이 되는 느낌이 나지 않냐? 살짝은 스쿠핑 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핸드 퍼스트 돼서 맞아야지라는 생각은 모든 샷에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벙커샷은 헤드 퍼스트예요. 헤드 퍼스트. 헤드 퍼스트인데 헤드 퍼스트가 된 상태로 잡히면 안 돼요. 헤드 퍼스트가 되는 거에 잡혀버리면 오히려 공이 이렇게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 퍼스트가 되는 거에 과감하게 피니시까지 지나가 주셔야 돼요. 이제 벙커샷 하실 때 스윙의 궤도는 어떻게 돼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매트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스틱을 하나 뒀는데, 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스는 11시, 헤드는 1시로 섰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바깥쪽에서 스탠스 쓴 방향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윙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쳐본 결과 그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쳤을 때 생각보다 공이 쉽게 날아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이드 스핀이 너무 많이 먹어서 폴싹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 섰으면 스탠스랑 헤드 잘 놓으시고 오히려 매트 방향대로 그냥 백스윙을 드실 거예요. 스윙 방향이 바깥쪽이 아닌 그냥 원래 매트 내가 쓴 방향대로 백스윙을 드실 건데, 이렇게 백스윙을 드실 때 제가 몸을 의도적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백스윙 때 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운스윙 할 때 다시 회전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벙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체가 조금 고정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체의 움직임을 많이 회전을 해버리면 하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는 조금 더 오른 다리의 각을 조금 더 고정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놓고 배꼽이 지금 공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헤드와 팔만 백스윙을 가신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오른다리가 백스윙할 때 고정이 돼 있으면서 배꼽이 계속 공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백스윙을 들기 위해서는 헤드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스피드로 어떻게 뒷땅을 칠 것이며 어떻게 공을 탈출할 것이냐. 저는 벙커샷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 뒷땅 치는 걸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뒷땅을 치면 무조건 감속이 돼요. 그럼 벙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이야기할 때 감속이 되면 모래의 저항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뒷땅은 과감하게 치고 가속도를 내라고 할 건데, 가속도는 클럽과 팔의 움직임으로 피니시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뒷땅은 과감하게 치면 감속이 되겠죠. 그럼 그 감속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클럽과 팔 스피드로 피니시까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오른다리는 조금 고정해 두시고, 당연히 회전될 거, 클럽이 움직이면서 회전이 되면 살짝, 저도 회전은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고정하려고 하시고, 백스윙 들었죠? 그럼 여기에서 손이 위에 있을 때 헤드를 바닥 쪽으로 세게 뒷땅을 치려고 하시면서 피니시까지 지나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손이 위에 있을 때 헤드가 바닥, 손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 그리고 제가 지금 친 거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을 날아가는 걸 안 보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벙커샷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뒷땅을 치라고 했는데 뒷땅을 얼만큼 쳐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뒷땅을 얼만큼 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뒷땅을 1cm 치라면 1cm 치고 2cm 치라면 2cm 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선수들도 그렇게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이 살짝 우리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 가서 왼발의 체중을 계속 칠로 두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피니시까지 가다 보면 저희가 채가 떨어지는 위치가 계속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축을 왼쪽에다가 잘 두시려면 백스윙 갔다가 내가 공을 띄워야지라는 생각에 몸의 회전을 해버리면 탑핑 혹은 너무 뒤에서부터 공이 맞기 때문에 뒷땅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서도 배꼽이나 혹은 내 상체, 시선이 공을 계속 보고 있다 생각하고 하체는 굉장히 잡혀있는 느낌이 나죠. 헤드 갔다, 헤드 가면서 피니시까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까지 피니시를 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일관된 벙커샷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생각하실 때 제가 이제 피니시까지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피니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니시를 가야 되냐? 어떤 분들은 나는 프로인 피니시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그렇게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쉬운 걸 설명드리면, 지금 양쪽 팔꿈치가 몸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먼저 연습 스윙에서 느낌은 팔꿈치가 겨드랑이가 안 떨어지는 선에서 피니시를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수건을 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긴 수건을 가져왔는데, 일단 벙커샷은 무조건 팔의 스피드와 클럽의 스피드로 치는 거지 여기서 굳이 몸의 스피드를 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먼저 제가 겨드랑이에 이렇게 수건을 꼈는데요. 저는 수건을 끼고도 충분히 스윙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려면 손목의 움직임과, 이게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몸을 잡아둔 상태에서 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손목이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충분히
겨드랑이를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붙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나 혹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나오면 컨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벌어져 버리면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벙커샷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슴이 계속 공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치고 나서도 계속 여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심 축도 훨씬 잘 잡히고 공의 컨택도 모래를 일정하게 뒤로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벙커샷 스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의 바운스 부분으로 스윙해야 합니다. 벙커샷은 클럽 헤드로 공 뒤에 모래를 때리고 모래가 폭파하는 힘에 의해 공이 탈출하는 원리인데요. 이때 헤드의 바운스 부분으로 모래를 때려야 헤드가 모래에 맞고 튕겨져 나오며 피니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운스가 아닌 리딩 엣지 부분으로 때리게 되면 헤드가 모래 속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며 잡히게 되어 피니시까지 할 수 없죠. 두 번째, 핸드 퍼스트가 아닌 헤드 퍼스트의 느낌으로 스윙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운스로 스윙해야 한다는 부분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핸드 퍼스트로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의 리딩 엣지 부분으로 임팩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헤드 퍼스트의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의 바운스 부분을 사용하기 더 쉬워지죠.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몸에 회전을 많이 하며 손을 끌고 내려온다는 느낌보다는 팔만 사용해서 헤드가 바로 모래 쪽으로 내려온다는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세 번째, 스윙의 궤도는 아웃인이 아닌 원래 스윙의 궤도로 스윙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스탠스도 오픈을 서고 스윙의 궤도도 아웃인으로 스윙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아마추어의 경우는 철퍼덕 샷을 하기도 쉽고 사이드 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 공이 랜딩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스탠스와 클럽 헤드는 오픈을 하고 있지만 스윙 궤도는 원래의 스윙 궤도 그대로 스윙할 것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벙커샷에서 탈출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헤드 스피드가 감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벙커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운스를 쳐야 한다, 헤드 퍼스트의 느낌을 가져라 등등의 설명들이 사실은 스윙 중 스피드의 감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정재훈 프로의 설명처럼 뒷땅을 과감하게 치되 가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스피드의 감속 없이 계속 가속을 해주기 위해 피니시까지 빠르게 가는 느낌의 스윙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팔이 클럽보다 높아지는 피니시가 아니라 클럽 헤드가 빠르게 팔보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피니시를 가져가야죠. 이렇게 해야 스피드의 감속 없이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벙커샷 기본 스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벙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이 모래에 박혀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제가 벙커에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박힌 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에그 프라이라고 하죠. 박힌 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공을 한번 박아 볼게요. 지금 알려드릴 박힌 공의 상황은 평지에서 박혔을 때를 제가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힌 공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공을 지금 어떻게 쳐야 될지 그냥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상황도 저희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는 이 벙커는 공이 박혀 있을 때는 일단 스핀이 없어요. 공이 그린에 떨어지면 무조건 많이 구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공은 많이 구른다라는 전제 하에 벙커를 탈출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채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저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 채를 닫아야 되냐 혹은 채를 열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채를 닫고 치는 거는 닫아 놓고 찍었을 때 이거는 제가 쳐보니까 방향성이나 혹은 채가 닫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를 살짝 원래대로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점, 아까 제가 한시를 클럽 페이스가 한시를 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헤드랑 손이랑 같은 위치예요. 근데 이거는 살짝 대각선입니다. 핸드 퍼스트가 살짝 되셔야 돼요. 왜냐? 찍는 힘이 더 이거는 세야 됩니다. 찍는 힘이 세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찍으면 리딩 엣지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박힌 벙커샷은 리딩 엣지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조금 더 바닥 쪽으로 좀 더 센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아까는 왜 리딩 엣지로 치면 안 되냐? 지금처럼 리딩 엣지로 치게 되면 피니시까지 가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박힌 공은 피니시까지 하실 필요 없고, 치는 방법으로는 채를 1시 정도로 열어 놓으시고 핸드 퍼스트가 살짝 해놔야 됩니다. 핸드 퍼스트를 해놔야 저희가 코킹도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고, 핸드 퍼스트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고 나서 이걸 피니시를 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갔다가 도끼질 하듯이 빡! 여기서 내려 찍고 끝내시면 돼요. 내려 찍고 끝낼 때 모든 힘을 주시고 여기서 힘을 이렇게 딱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공 위치는 원래보다 조금 가운데나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박힌 공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면 공이 충분히 뜨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공을 또 박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원래 어드레스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어드레스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타핑성으로 그냥 공이 많이 세게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짝 핸드 퍼스트를 하시고 호킹을 좀 더 빨리 하신 다음에 뒷땅을 세게 찍고 힘을 조금 더 이렇게 유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임팩트를 하고 조금 더 헤드가 못 올라가게끔 유지하는 느낌으로 끝나시면 지금처럼 훨씬 더 탈출이 쉽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지금 거리가 훨씬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열어놓고 치실 건데, 채를 52도 혹은 피칭 이런 걸로 열어놓고 똑같이 치셔도 거리가 조금 더 갈 거니까 거리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벙커에서 공이 박힐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지에서 모래가 좀 많아가지고 박히거나 내리막에서 공이 박혀 있진 않죠. 근데 오르막에서 이렇게 공이 박히는 경우, 박혀서 지금 없어졌죠. 공만 살짝 보이게. 네. 이렇게 오르막 박힌 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는 채를 굳이 안 열어도 됩니다. 그냥 똑같이 두세요. 원래 어드레스대로, 일반 샷 어드레스대로 이렇게 똑같이 두시고, 똑같이 둔 상태에서 왼발을 조금 더 고정이 잘 되게 체중을 두신 다음에 채를 열지 마시고 백스윙 들었다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르막 경사에서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충분히 잘 나가시는 거 보였죠? 여기서 채를 열게 되면 공이 너무 안 가게 돼요. 위로 뜨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를 똑바로 그냥 두시면 훨씬 쉽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이 거의 안 보이죠? 체중 과감하게 왼쪽에 두시고 채 열지 마시고 호킹 했다가 그대로 찍고 끝나실 거예요. 탈출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의 경사 때문에 채를 굳이 열지 않아도 공이 이렇게 뜨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코킹 했다가 공 쪽으로 풀지 마시고, 요거는 약간의 핸드 퍼스트가 되는 느낌으로 세게 임팩을 주시면 훨씬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이 박힌 상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힌 공은 평지에서 박혀 있는 상황과 오르막에서 박힌 상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평지에서 공이 박혀 있는 경우 기본 스윙에서와 달라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드레스 때 핸드 퍼스트를 살짝 해놓고 임팩트 때도 핸드 퍼스트로 공이 맞게 하는 스윙입니다. 이것은 리딩 엣지로 스윙하기 위함인데요. 공이 모래에 박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리딩 엣지를 사용해서 클럽 헤드가 모래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정확한 힘 전달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피니쉬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도끼질하듯 찍어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리딩 엣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니쉬까지 가기도 힘들 뿐더러 일반 스윙보다 더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끼질하듯이 찍어주는 스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오르막에서 공이 박힌 상황에서는 앞서 평지에서 공이 박힌 상황과 똑같이 하면서 한 가지만 다르게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클럽 헤드만 오픈하지 않고 일반 샷 어드레스 하듯이 헤드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신경 써주신다면 모래에 박혀있는 공도 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상황으로는 벙커에서 오르막, 내리막 라이일 때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벙커샷, 경사별로 벙커샷을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오르막 벙커샷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르막 벙커샷 하실 때, 물론 다른 벙커샷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르막 벙커샷 하실 때 뒷땅이나 탑볼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그 이유가 체중을, 오르막일 때 지금 왼발이 높은 라이잖아요. 왼발이 높은 라이여가지고 체중을 어떻게 서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발이 높더라도 높아서 체중이 오른발로 갈 것 같아도 그걸 의도적으로 체중을 조금 더 왼쪽에다가 두셔야 됩니다. 왼쪽에다가 두시고, 어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막이어도 평지처럼 7대3을 두려고 더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치는 법만 조금 다를게요. 여기서는 굳이 코킹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왜 코킹을 안 해도 되냐? 코킹이 되면 모래한테 조금 더 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르막에서, 물론 그렇게 치실 수 있으면 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박히는 공이나 타핑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르막 라이일 때 조금 더 코킹을 안 하는 느낌으로 칩니다. 코킹을 안 하고 그냥 스윙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신 오르막이기 때문에 내가 띄우려고 들지만 않으면 무조건 뒷땅이 나게 됩니다. 오르막에 있을 때 띄우려고 경사대로 이렇게 뒤로 오게 되면 타핑이 나고, 그 경사대로 그냥 코킹을 좀 안 한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이렇게 가주시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뒷땅이 날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피니시까지 잘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르막 경사 때문에 안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체중을 왼발에 둔 상태에서 코킹을 하지 않고 피니시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피니시를 가겠다고 체중이 뒤로 오게 되면 이렇게 타핑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절대 뒤로 오지 않게끔 더 버텨주신 상태에서 코킹을 좀 하지 않고 피니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완만하게 코킹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오르막 벙커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르막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내리막이 있겠죠. 벙커에서 근데 막 훅라이나 슬라이스 라이가 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독 오르막이랑 내리막은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리막 벙커샷은 어떻게 쳐야 되냐? 얘는 반대로 우리가 일반 벙커샷대로 치려고 하다 보면 손목이 풀리면서, 내리막 경사 때문에 손목이 풀리면서 좀 펄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가 너무 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리막 경사에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오르막은 코킹 안 하고 피니시까지, 내리막은 체중 똑같이 왼쪽에 잘 두시고요. 코킹을 조금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한 다음에 얘는 핸드 퍼스트 하는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지나가 주시면서 헤드가 올라가지 않게끔, 제가 기본 벙커샷은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막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면 뒷땅도 너무 많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리막에서 띄우려고 타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대로 두고 코킹을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서는 헤드가 못 올라가게끔 조금 밑에서 잡아줄 겁니다. 지금처럼 쳐도 공이 충분히 뜨고,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리막은 벙커든 샷이든 원래 공이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뜰 거를 조금 더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 공을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치고 나서
손이 이렇게 조금 더 지나가주는 느낌, 헤드가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지나가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충분히 왼발이 내리막이죠. 백스윙 코킹 조금 더 빨리 하시고 헤드가 못 올라가게끔 뒷땅은 똑같이 치시고 이렇게 못 올라오게끔 조금 더 잡아주시면 공이 폴싹할 일이 훨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사에 따른 벙커샷 팁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르막 라이일 때입니다. 오르막 라이에서는 기존의 스윙과 한 가지만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백스윙 때 코킹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체중이 뒤로만 가지 않도록 왼발에 체중을 잘 싣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내리막 라이일 때입니다. 내리막 라이일 때는 코킹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리막 라이에서도 안정적인 탈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는 벙커턱이 많이 높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이제 제가 벙커의 턱이 낮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웬만한 벙커 턱은 다 가능한데 요즘 골프장 가끔 가보면 벙커 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치시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방향으로 벙커샷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하다가 맞고 나오면 벙커 턱이 더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른쪽이나 왼쪽 혹은 반대편 쪽으로 빼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이거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어떻게 치시냐? 일단 채를 좀 더 열어야겠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1시보다 조금 더 여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에서 키포인트예요. 그럼 아까 제가 7번에는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멀리, 그럼 한 6번, 5번 정도 되겠죠. 조금 더 낮추세요. 왜냐하면 제가 낮추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좀 더 지탱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이렇게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드 스피드를 내려다가 반대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벙커샷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뒤로 물러나는 건데, 공을 많이 띄우려고 할수록 헤드 스피드 그리고 제가 피니시까지 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뒷땅도 더 세게, 피니시까지 가는 속도도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두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방금 5번 아이언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7번보다 확실히 좀 더 왼쪽에 있겠죠.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까보다 낮아졌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띄우려고 뒤로 오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똑같이 두시고 채를 좀 더 열고 코킹을 조금 더 빨리 하신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지금처럼 하면 속도가 확실히 조금 더 빨라지고 헤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훨씬 더 위로 잘 뜨게 되고, 공이 이제 제가 이제 헤드가 땅으로 찍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힘도 더 세지기 때문에 힘 전달이 더 잘 돼서 공이 더 잘 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치시면 높은 벙커턱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벙커턱이 높을 때 탈출하는 팁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는 어드레스를 다르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드레스에서 공과의 간격을 조금 더 멀리하고 전체적인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를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고 헤드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헤드를 조금 더 열어주고 강하게 스윙을 해주면 된다고 하죠. 오늘은 이렇게 벙커샷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공식처럼 외우고 계시면 앞으로 벙커샷을 만나셨을 때 자신 있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두셨다가 라운드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복습해보세요. 핫수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